소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혈압 올라간다. 몸이 붓는다. 염증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소금을 멀리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금은 우리 몸의 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을 끊지 않고도 몸속 염증이 점점 조용해질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60세 남성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올해 60세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고 겉으로 보기엔 큰 병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늘 뻣뻣했고 계단을 내려갈 땐 본인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염증 수치가 살짝 높네요. 짜게 드시죠. 소금 줄이세요. 그래서 김 씨는 정말 열심히 소금을 줄였습니다. 국은 물처럼 싱겁게, 김치도 거의 안 먹고, 간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금을 줄였는데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금을 줄인 지 몇 달이 지나자 김 씨는 오히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더 어지럽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커피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고 손발은 늘 차가웠습니다. 몸이 가벼워질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검사 수치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염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김 씨가 한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과 같습니다. 정말 소금이 문제일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소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염증의 문제는 소금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 소금은 미네랄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 소금은 몸속에서 나트륨이 혼자 작용하게 만들고 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더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김 씨가 바꾼 건 양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소금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음식의 간을 세게 하거나 짜게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꾼 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김 씨가 한 일은 냉장고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시지, 햄, 즉석국, 냉동식품처럼 이미 소금과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음식으로 이미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었구나. 그제야 김 씨는 그동안 몸이 좋아지지 않았던 이유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서 간단한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채소, 생선, 달걀, 국은 먹되 인스턴트 국 대신 집에서 끓인 국. 그리고 간을 할 때도 정제 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아주 소량만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음식이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건 참고 견디는 식단이 아니라 몸을 살피는 과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던 습관을 멈추고 물 한 컵에 정말 손끝으로 집은 만큼의 아주 소량의 소금을 넣어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시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나이에 소금을 먹어도 되나? 괜히 혈압이 오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김 씨는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멍한 느낌이 줄었고 갑자기 어지러워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손을 쥐었다 폈을 때 이전보다 덜 뻣뻣하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몸은 극적인 자극보다 작고 안정적인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몸은 소금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 조용히 균형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한 몸의 신호. 김 씨의 몸은 소금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 조용히 균형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확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김 씨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덜 무겁네. 예전에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 전체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몸이 바닥으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항상 아침이면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어 몇 번이나 힘을 줘야 했는데 그날은 그 동작이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무겁습니다. 손이 조금 더 잘 움직여요.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김 씨에게는 그 어떤 검사 결과보다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변화는 일상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집 근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무릎에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은 그에게 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다 내려오고 나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은 무릎을 신경 쓰지 않았네. 무릎이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괴롭히던 그 특유의 뻣뻣함과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오후의 피로였습니다. 예전에는 점심만 먹고 나면 몸이 급격히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의자에 기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자 김 씨는 오후가 되어도 몸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커피를 찾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다음 검진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큰 기대 없이 평소처럼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아주 조금이지만 내려갔네요. 숫자는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아주 조금이라는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이지 않던 수치가 처음으로 아래로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나를 거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몸의 말을 잘못 듣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염증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정을 느끼는 순간부터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한다는 것. 김 씨의 변화는 바로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김 씨의 검사 결과를 보면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느낌은 분명히 달라졌고 염증 수치는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소금을 바꾸자 이런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이 변화의 핵심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금이 몸을 공격하는 자극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역할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수분, 전해질, 혈압, 체온, 신경, 신호까지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방어 신호입니다. 문제는 몸이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정제된 소금처럼 미네랄이 제거된 나트륨만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균형을 깨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세포는 수분을 붙잡으려 애쓰고 신경계는 예민해지며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염증은 꺼질 틈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선택한 소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네랄이 함께 들어오자 나트륨은 혼자 날뛰지 않게 되었고 세포는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 안과 밖의 균형이 맞춰지자 몸은 더 이상 과도한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신경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 신경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합니다. 그 결과 통증은 커지고 피로는 깊어지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하지만 전해질 균형이 안정되면 신경계는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싸움을 멈추어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눌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김 씨의 변화가 조금씩 조용히 나타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극단적인 자극에는 오히려 경계심을 키웁니다. 하지만 작고 안정적인 신호에는 천천히 마음을 엽니다. 소량의 미네랄 소금, 자연식 위주의 식사, 규칙적인 섭취 방식. 이 모든 것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안전해. 이제 균형을 되찾아도 돼. 그 신호를 받은 몸은 염증이라는 방패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 씨의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몸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염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염증을 유지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사라지면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염증을 내려놓습니다. 소금을 먹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소금은 안 줄여도 되는 건가? 이제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소금을 많이 드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금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염증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합은 지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정제 소금, 가공식품과 함께 밤늦게 무분별하게 이 조합은 몸에게 끊임없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미 짜게 만들어진 가공식품 속 소금은 양을 조절할 수 없고 미네랄 균형도 깨져 있습니다. 여기에 야식이나 늦은 시간 섭취가 더해지면 몸은 회복할 틈을 잃고 염증은 밤새 꺼지지 못합니다. 이건 소금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몸이 안정을 느끼는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 충분한 수분,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소량을 규칙적으로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소금은 몸을 자극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소량과 규칙성입니다. 몸은 갑작스럽고 과한 자극보다 예측 가능한 신호에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매일 같은 시간,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소금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야. 준비할 수 있어. 그 신호를 받은 몸은 괜히 방어막을 세우지 않고 염증이라는 무기를 서서히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금을 보충제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약도 아니고 기적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단 전체가 엉망인 상태에서 소금만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식, 수분, 휴식이라는 기본이 깔린 상태라면 소금은 그 균형을 지켜주는 아주 작은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변화가 과하지도 급하지도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고 몸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소금을 먹는다는 건 몸을 자극하는 선택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시작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먹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정리.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염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은 몸이 오랫동안 균형을 잃은 상태로 버텨왔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염증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더 억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더 줄이고, 더 참아내고, 더 극단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야기가 보여준 건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바꾼 건
식단 전체도 아니었고 생활을 송두리째 뒤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꾼 건 단 하나. 소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적으로 보던 소금을 몸의 균형을 살피는 하나의 요소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그 작은 변화가 몸에게는 이렇게 전달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너를 몰아붙이지 않겠다. 이제 내 신호를 조금 더 들어보겠다. 몸은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변화는 크게 소리나지 않았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라는 공식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의 신호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오늘부터는 소금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소금을 먹고 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고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몸을 긴장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로, 통증으로, 무거움으로, 염증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눌러버리느냐, 조금 멈춰서 들어보느냐에 따라 몸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의 몸이 그랬듯 당신의 몸도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균형부터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소금을 집는 그 순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이 내 몸을 괴롭히는 선택인지 아니면 조금은 진정시키는 선택인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고 훨씬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